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휴스텍 코리아 정상화를 계속 외치면 됩니다. 천안의 90분 강의 핵심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엄윤상 변호사 전국 본부 방문 법률 설명회라고 해서 뭐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이렇게 연속 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석 대상이 좀 특이하긴 한데 참석 대상은 플랫폼 리더 더블 트리플 V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석 대상이 많은 본부는 1, 2부 나눠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약간 물음표스럽긴 한데 설 연휴 이후에 진행을 한대요. 나머지 본부에서는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로 했을 때 강의료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면 가맹점 비대위 운영진 결과 보고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건 1월 5일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확인한 걸 이렇게 결과로 한번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4가지 사항 모두 형사사건임을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기 및 횡령,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로 되어 있고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연체된 기간, 법정 최고이율 20%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가능한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별도로 요청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소송 이후에 연 12%까지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플랫폼 대표는 이상은 회장, 그 다음에 감사 손찬조 각각 고소해야 되는지 고소의 대상이 이 플랫폼 법인이므로 기타 개인에 대한 고소는 어렵고 고소 이후에 별도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존 고소건과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중인 건은 물품 지급에 관한 별개 사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단체 소송, 집단 소송과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금액적인 부분이고 후일에 지급 능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돼 있고 변호사 선임 부분 개별 진행하려면 고소장 작성, 대량 피임 금액 취합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회생 진행 시에는 청산에 앞서 지출이나 부채 부분을 먼저 정산하고 진행하는지 기업 회생은 4분의 3 담보 채권자의 일반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휴스텐 코리아와 시더스 이 플랫폼의 사건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돼 있고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종합적 의견에서 나와 있는데 사기 사건이라 판단이 되고 형사고소 진행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제시 그리고 가맹점 피해금액 산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킴 적극적인 수사 촉구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운영진 회의 결과 법률구조공단 상담 절차 결과 형사고소 절차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 상담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뭐 이렇게 제각각 변호사 의견이 다르다. 그 수임료 목적이 뚜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다. 그래서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된다. 피해금액 최대 취합 그리고 언론기관 활용 각종 시위 기타 제가 진작에 얘기하라고 했던 거 각종 시위 그쵸 언론기관 활용 이거 다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일 터진 지 2달이 지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앉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진짜.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바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더스그룹 잘된다. 시더스그룹 설전에 나온다. 설전에 뭐가 나옵니까? 지나가던 똥개가 웃습니다. 똥개가. 자, 한편 광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 강의가 녹음돼서 전국을 돌아댕겨도 저는 누구를 모함하고 모독한 적이 없다. 비대위를 욕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고소당할 일이 없대요. 쭉 내용이 나오고 어떤 자랑도 아니고 제 이름이 나서는 것도 그렇게 바라지 않아 그냥 모르게 했던 거다. 43년이란 시간 동안 3만 명의 도움을 드리려면 법적으로 제가 공부하지 않고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거의 변호사님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는 비대위가 아니다. 다들 잘못 알고 누가 포장 시원하죠? 시원한 비대위는 12월 15일 날 횡단분들과 몇 분의 공장님들이 저한테 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공격이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플랫폼 사무실과 이 플랫폼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아니 저희들 말고 천안 홈에도 여러 본부장님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 해서 저는 한 1대분을 인수하기로 한 거다. 자, 그게 12월 15일인데 지금 100분 정도가 모여있다. 자,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회장님 변호사 비용 문제를 얘기하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비대위 문제를 얘기한 거야. 왜 이쪽에 계시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글 쓰면 이쪽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설명이 끝난 뒤에 항상 강의를 제대로 들으려면 이쪽에 오실 분들 이쪽에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은 여지껏 다 포장에 위장에 쓰여 있던 거다. 자꾸 휴스템 얘기를 하는데 휴스템 코리아는 시더스 그룹의 하나의 계열사다. 자, 그리고 포장 씌워놓고 휴스템 코리아 갖고 계속 그 안에서 팬덤들끼리 싸우게 분열하게 누군가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대요. 100명 이게 이렇게 됐고 왜 공격을 받는지를 잘 알으셔야 된다. 신땡땡, 백땡땡, 그리고 다음에 그땡땡, 그땡땡 하면서 내부 이름 얘기할게요. 신천지, 백두산, 리에이스, PD수첩, 특수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과, 방문 판매 공제조합, 그리고 내부 세력들이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격한 분들은 PM 일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터미의 PM은 어디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조합사들은 고문 변호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뭐 잘못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면 이렇게 리에이스 같은 개인을 언급한다? 신천지나 백두산 같은 경우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당신이 리에이스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거는 이거는 명확해요. 리에이스란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특정인을 거론했다. 이거 자체가 당신이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벅벅벅거리면서 법 자체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겠죠. 바보라는 것입니다. 합동경제 이익 공리 때문에 선수금 넣으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2년에도 전업했는데 100만 원을 못 번대요. 통닭집 하나 차리는데 2억 들어가요. 그죠? 5,200 넣고 6개월만 지나면 360 찾고 쇼핑 캐시로 160까지 나와요. 출석 체크 안 해도 돼요. 놀고 멀고 제주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와야 이거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고생을 했고 지금도 나와 계신다. 여러분이 공격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조장을 했냐? 돈 다 이렇게 받고 받아먹은 사람들 공격하려고 그 사람들이 세력이래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싸워서 갈라쳐야 되니까, 그쵸? 자,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통닭집으로 얘기하면 6분, 5분, 6초짜리 매일 경제 블록체인이라는, 그리고 시더스 처벌로 된 영상들 다 보셨죠? 초벌로 된, 자, 거기를 보고 나서 선수금을 넣으신 거지 난 단 한 번도 안 보고 선수금 넣었다 안 보시고 넣으셨어요? 누구 믿고?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셨나 보죠? 라고 얘기하면서 천하는 그렇게 설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100만원짜리 명품 강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5,200 낸 분도 있고 13만원 낸 분도 있고 2억 낸 분도 있고 5년을 한 분도 있고 12월에 시작해서 넣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분도 있대요. 아니 근데 5년을 한 분이 있다고? 이거를 시더스 그룹이 2017년 2018년 이때 시더스 그룹이 막 바뀌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소개한 가족 한 분을 찾아냈다. 소개하고 막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초경찰서에서 고소고발해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음해 세력이 불법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럼 조사를 받는 동안 정지 상태예요. 그게 14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오늘도 55만 원 들어왔네. 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제주도 가서 먹어야 되나 부산 가서 먹어야 되나 이것만 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름도 안 돼서 이분을 욕설을 그렇게 쓰고 돌로 된 행동들이 누가 이걸 치워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벌어지는 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 쓰고 다니기 바빴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맞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장님은 그럼 무슨 잘못했어? 제가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업을 해서 선수금을 냈을 때 통닭집을 찾아서 동업했는데 나하고 동업한 사람이 조사받으면 나 원금 달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맞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법적으로 없는 용어다. 공공질서 위반이셨어요. 사회가 붕괴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현대하고 삼성에서 돈 벌어 직원들에게 80% 부르면 여러분들 통닭집에서 직원들에게 80% 주면요. 그 직원들 난리 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방문 판매 조합원이요. 30% 나눠 먹고 이들이 아니라 이 회사가 다 먹는 구조예요. 2천만 명이 있어요. 2천만 명 이들한테 적이 되신 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다 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나눠준다? 회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저런 거 방문 판매? 그럼 수수료 챙겨 먹겠다 시킨 건데, 수수료 챙겨 먹으면은 20%가 아니라 1% 갖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 돼도 그래도 회사는 유지가 된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 20% 나눠 20%는 받고 80%를 떼준다? 그냥 돌려막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2천억밖에 안 가는데 안철수 씨가 5조 원이면 10대 부자인데 왜 안 팔았냐고 그럴 때 안철수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걸 만들었는데 다 팔아버리기엔 나중에 우리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포기 애국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분이 안내비 주식, 안랩 상장할 때 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고생은 직원들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선언합니다. 우리 사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주인 코인으로 나누겠다고 지금 큰 그림 그리고 안 잡는 거죠. 자, 아무튼 대단해요. 자꾸 대기업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동안에 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20일 날 박승열 대표를 통한 김땡땡 위원장이 나왔다. 그런데 본인은 회장이라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부회장이다. 오동관 위원장이 알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의 그 비대위 깍이 있죠. 전형적인 그런 놀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원숭이들이니까 병정놀이 한번 해서 액션 한번 까주면 그냥 원숭이들이 또 깰깰깰 하면서 박수치고 호응하는 방청객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회장님 헷갈렸던 거자. 변호사 4명이 장난 지르러 갔다고요. 변복에 4명이 그들이 접견을 다 못하게 만들었고요. 아니 변호사들끼리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비대위에서 통합됐는데 한 분이 4번째 안 왔잖아요. 그 입장문에요. 한 분만 안 왔죠. 마지막에 제가 글을 달았죠. 이 도약을 가는데 합류를 하시던 말던. 근데 계속 합류를 안 하고 있다면서 팬덤 비대위를 계속해서 디스하고 까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아무튼 쭉 내용이 나오고 과연 이렇게 물고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들 지금 까고 앉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인정해달라 하면은 지겨워서 여러분들은 내던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거냐. 결국에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제가 시원하게 한번 결론 내려드릴까요? 이런 얘기들 계속 해봐야 의미 없고요. 그냥 설 전에 내 돈 내놔라 이거예요. 내 돈 내놔. 그리고 설 전에 뭐 출금 1회라도 하게 해주라고. 그쵸? 내 돈 내놔 이건데 지금 내 돈을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뭐 결재권자가 없다느니 많으니 지금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아니 결재권자가 없는데 뭐 부동산에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위임을 해주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준주화원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뭐 보면은 뭐 하나도 안 뜯겼어요 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뭐 마중물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고소고발 압류하죠. 로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성희 변호사 앞으로 수임료로 만들었다면 취득세를 내야 돼. 이성희 변호사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죠. 그런 일은 없어요.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신탁이 되는 순간 모든 압류가 끝납니다. 회사 재산을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도 끝났어요. 삼마중물 운동을 해서 회사가 서서히 가동시키 그런 누구도 문을 못 닫게 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면 포괄적 회생 절차라는 걸 통해서 기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뭡니까?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게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 천안의 모 위원장이라는 건데,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고 그냥 인정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자꾸 마중물이든 뭐든 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자꾸만 마중물로 돈을 거두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를 살려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슈스텐코리아의 영농조합법인에 한 분의 이사가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채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건 행정소송하면 된대요.
새로운 영농법인을 만들 거냐 그러면 뉴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보면 되겠죠. 시더스 회장님을 걸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회장님까지는 못 움직여. 회장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나오면 선수금 갑자기 이렇게 또 고소하고 물고 뜯겠죠. 그죠? 참 진짜 보면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신앙적으로 저도 뭐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자긴 불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대요. 그러면서 80에 20 정상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플랜이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서 통합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기도 안전지대 강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통합시키면 해체시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비대위원장에 목숨 걸지 마. 자, 자격도 하나도 없어. 왜 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비대위는 비상시에 여러분이 팬덤과 폼장들이 팬덤이잖아요. 이분들 누구를 추대해서 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런 비대위원장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여서 위원장이 됐으니까 본사에 가서 돈이 얼마나 있고 이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본부에서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상은 회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만나봐야 된다. 비대위원장이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다 그죠? 자, 그럼 재산 상태가 폐기됐으면 회사가 멈춘 거지 가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와서 상의해서 회사를 도울 건지 선수금을 찾을 건지 의견을 드려서 본사하고 협상 청구를 여는 게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에요. 이성희 변호사 있는데 만나지도 않아.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지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여기 뭐 나머지 비대위들은 이성희 변호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희 변호사의 말이 법이고 김상인 단장을 뭐 믿어라 이런 뜻인데 저는 이거를 과연 했을 때 과연 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뭐 천안의 90분 강의의 핵심은 결국 뭐다?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김상인 대행을 믿고 이성희 변호사를 따라라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가 회생을 하기 위해서 마중물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해자인데 여러분들한테 돈 더 내라.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천안 90분 강의 핵심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